안녕하세요. 곽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군이 밀레토스를 정복하고 그 이오니아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가는 장면까지 이야기했었죠. 페르시아군이 이제 이오니아를 완전히 평정하면 그 다음에는 아테네를 정복할 계획입니다. 스트라테고스라는 직책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번역하면 그냥 장군쯤 돼요. 장군. 근데 이제 크레스텐스 기억으로 아테네에 10개의 새로운 부족이 생겨났거든요. 10개. 근데 그 10개 각각 한 명씩의 장군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일을 또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모총장이죠. 그 한 부족에서 나온 참모죠, 참모. 그러니까 이 10명이 모여서 참모 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참모총장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투표로 뽑는 거니까 뭐랄까 정치가적인 느낌이 있죠. 직접 투표로 뽑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나중에 페리클레스도 이 장군이란 직위로 한 30년간 아테네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 시간이 갈수록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직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하여간 BC 493년 이때 아테네 아르코는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평민 출신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정치에 뜻이 컸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반대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정치에 꿈이 있는 걸 보고 한 번은 이 데미스토클레스를 바닷가로 데려가서 패선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고 버린 배죠. 배를 보여주면서 아테네에서 정치가란 저런 거란다. 사람들이 실컷 쓰고 나중에는 저렇게 버리고 말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데미스토클레스는 그 말 안 듣죠. 열심히 이제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평민 출신으로 아르콘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BC 493년 이때 아테네의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사진을 소개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현재 아크로폴리스 남쪽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을 많이 상영했죠. 그래서 BC 493년에도 어떤 비극 작품 상영됐는데 제목이 사실은 밀레토스의 함락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3대 비극 작가의 작품이 아니고 프리니코스라는 사람의 작품이었는데요. 이 밀레토스가 페르시아군이 함락되면서 밀레토스 사람들이 일부는 죽고 소년과 소녀들은 이제 다 노예로 팔려가고 뭐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막 이렇게 막 울었죠 많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극작가가 사실은 벌금을 물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친척벌인 밀레토스 사람들이 큰 비극을 당했는데 그 페르시아군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노예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도 이렇게 심적으로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유로 벌금을 당시 돈으로 1천 드라크마를 물었어요. 이 당시 1드라크마가 하루 그 노임 일당보다 큰 돈이었어요, 사실은. 1드라크마. 그러니까 1천 드라크마면 굉장히 큰 돈이죠. 보통 중산층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당시 아테네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삼난 노선 5척의 전재산과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들, 노예들을 다 싣고 이제 아테네 팔레론 항으로 들어온 사나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밀티아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케르소네세, 그러니까 현재 갈리폴리 혹은 갤리볼루, 그 반도를 지배하던 참주죠, 참주. 참주는 이제 독재자입니다. 타이런트. 티라노스, 그리스어로. 근데 현재 그 티라노스 독재자하고는 좀 다르고, 하여튼 왕이 아닌 지배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케르소네스도 이제 페르시아군에 점령되기 직전이니까 도망온 거죠. 할아버지 고향으로.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참주가 돌아오는 게, 뭐 다른 지역 참주지만 하여튼 참주라는 존재가 돌아오는 게 민주주의 아테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밀티아데스는 체포됩니다. 죄목에 이제 참주질을 한 게 죄목이에요. 민주주의 아테네에서 참주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거든요.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밀티아데스가 생과 사의 기록이 있을 때 데미스토클레스가 개입을 하는데요. 데미스토클레스의 생각은 현재 아테네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저기 밀티아데스가 아니고 사실은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고요. 그런데 현재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밀티아데스거든요. 밀티아데스가 그 밑에서 일했고 그 밑에서 군인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따라서 이제 밀티아데스를 죽이는 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미스토클레스는 이제 이런 조정을 하죠. 밀티아데스가 죄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밀티아데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밀티아데스는 재판에서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좋아서 시킨 대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총은 없죠. 칼과 창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뉴브 강에서도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오니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재판 전략이 통해서 살아납니다.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페르시아군은 이오니아의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의 겨울, 그러니까 493년 겨울이죠. 그의 겨울을 이오니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 492년 봄, 그리스를 본격적으로 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그리스 원정군 사령관이 이 마르도니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아직 젊었어요. 한 30살쯤 됐을까?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측근이고 신복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그 전에 겨울을 여기 이오니아에서 보냈죠, 페르시아군이. 그래서 빌레투스를 정복하고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대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BC 492년 봄에 헬레스폰토스를 건너서 트라키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도니우스는 이게 그 양동 작전을 생각했는데요. 이 육군이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 해군이 보급품을 싣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죠. 육군이 몸이 가벼워지고 해군 배에다가 싣고 가니까 이제 운반도 쉬워지고 뭐 그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도 답니다. 근데 계획은 그렇다는데 이렇게 항상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저렇게 건너서 이렇게 물 건너고 이렇게 또 육지를 통해서 쭉 갔어요. 육군은 가다가 이제 보면 이렇게 타소스라고 있거든요. 이 타소스가 사실 금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타소스에서 금도 좀 뺏어가지고 이 원정 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던 거죠. 그동안 이제 해군은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따라온 거죠. 근데 이제 육군이 타소스를 지나고 그리고 해군이 이제 여기 보면 아토스산이라고 있거든요. 아토스 여기 할키디키라는 지방인데요. 지금 그리스에 할키디키 지방 요 끝에 아토스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반도가 이렇게 세 개나 튀어나와 있는데 특히 아토스산 반도는 현재는 그 그리스 선교 수도원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토스산 지금 많이 가죠. 근데 당시에 그런 건 없었죠, 당연히. 그냥 유명한 산이기만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군이 몰랐던 게, 특히 마르도니우스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그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뭐 툭 하면 이렇게 비가 왕창 오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난리 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쪽에서 놀다가 이렇게 막 겨울 바람이 불어서 뭐 날아가고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요. 근데 마침 또 이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르도니우스의 보급선 약
600척이 무난하게 그리스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 비가 폭우가 막 몰아치고 바다가 막 짐승처럼 날뛰고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배 중에 300척이 그냥 침몰해 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말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부분 해수에 밥이 되었다. 그런데 해수, 바다 괴수죠. 상어였겠죠, 아마. 그랬답니다. 그래서 마르도니우스는 살아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페르시아군에 물친 셈이 됐죠. 그러나 페르시아가 여기서 물러날 그런 세력이 아니죠. 다음에 BC 491년 이 페르시아 왕은 먼저 이제 외교전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침공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편에 붙어라 이렇게 한 거죠. 예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 또 합니다. 이렇게 너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나한테 흙과 물을 바쳐라, 물과 흙을 바쳐라. 이 상징이죠. 주권을 자기한테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대부분의 다른 폴리스들에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폴리스들은 여기 또 응해요. 흙과 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싸우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실은 아테네도 예전에 그 사절들 보내서 흙과 물을 바친 적이 있죠. 그랬다가 이제 그 사절들이 돌아와서 아테네 민회에서 억수로 욕먹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번에도 같은 말을 듣고 절대로 이제 그런 짓을 못한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파르타도 뭐 영화 300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꿈물에다가 사제를 발로 빵빵 차서 넣었죠.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사절들을 죽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물에 빵빵 차는 건 아니고 죽인 다음에 저 스파르타 외곽에 있는 계곡에다 쳐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단호하게 페르시아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아티카가 있고 아티카 앞에 살라미스 섬도 있고 에기나 섬도 있죠. 둘 다 나름 하나의 폴리스거든요. 근데 살라미스 섬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에기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흙과 물을 바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코앞에 적국이 하나 생긴 거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에기나를 벌하기 위해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스파르타한테 일러버렸어요. 그래서 에기나가 페르시아 땅에 붙었는데 가만 놔도 되겠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스파르타 왕은 늘 그렇듯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에 나왔던 클레오메네스고 다른 한 사람은 데마라토스였어요. 이 두 왕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클레오메네스가 이 에기나를 벌하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에기나 섬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에기나 섬에서 대표가 하나 나오더니 클레오메네스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그 스파르타는 왕이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의견이 통일될 때만이 이제 뭐 원정을 나간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당신 혼자 오셨어? 클레오메네스가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물어물하다가 그럼 뭐 돌아가서 다들 뭐 민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이렇게 형식을 다시 맞춰서 오겠어.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앙숙이던 데마라토스 공동왕이 에기나 사람들한테 미리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클레오메네스가 에기나를 치러 오면은 그렇게 변명을 하라. 그래가지고 클레오메네스가 화가 끝까지 났죠. 저것이 맨날 이렇게 방해만 하는구나. 그래서 저거 어떻게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좋은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실은 이 데마라토스가 공동왕 데마라토스가 그 적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가의 적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은 데마라토스 아버지가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데마라토스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세 보더니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마토스는 팔삭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달 만에 나온 거죠. 당시 이제 스파르타 이사들은 좀, 그런 외도 같은 게 좀 자유로웠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클로메네스는 이 데마라투스는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데마라투스를 쫓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데마라투스는 어떡하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데마라투스는 그리스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한번 받아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뭐 지금 그리스도 침공해야 되는데 그리스에서 제일 강하다는 그리스 왕 데마라투스 찾아왔으니까 좋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나랑 잘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데마라투스는 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절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건 너무 치욕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한테는 아마 데마라투스가 절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했겠죠. 그래야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침공할 준비가 진짜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라톤 이야기를 해볼게요.